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눈이 좀 높고 이제 땅이 이제 오늘 얼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아침에 출근하실 때 또 운전하실 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발 뉴스에 크게 흔들리는 장이다. 네, 뉴스가 모든 것 오럴 리스크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장이죠. 어제만 해도 반도체 보조금을 줄이겠다 등등 다양한 관세 때리고 벌써부터 이제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한 인사가 임명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미국을 볼 때마다 글로벌에 있는 많은 투자가들은 어리둥절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결국 시장이 지금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불안감. 오늘 미국 시장의 하락도 이런 불안감의 반영이다. 이런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반도체주가 박살이 났는데 결국 미국의 관세 폭탄이 반도체주와 테슬라에게는 큰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시장에 해석이 되면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미국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했다. 여기에 그나마 연말 배당주하고 밸류 이 두 개의 그런 섹터가 선두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단기적인 거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크게 리드할 그러한 섹터와 종목의 부족, 그 다음에 미국에서 기침을 하니까 우리는 그냥 감기에 걸린 것이 아니라 코로나처럼 아주 중환자실로 가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은 그만큼 한국 시장의 수급이 얇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시장을 강하게 지켜줄 리더의 부재, 정부 정책의 부재, 이런 것들이 혼재해서 한국 시장에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쉽지 않을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네, 금일 시장 전반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아직 끝나진 않았죠. 미국은 다우 마이너스 0.26, 나스닥 마이너스 0.59, S&P 500 마이너스 0.37. 다우도 장 초반에는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나스닥은 많이 빠졌다가 살짝 또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시장은 오늘 이익 차익 물량이 나왔다,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쏟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일 미국 시장은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하게 하방성을 보이는 하루였다. 내일 추수감사절 휴장을 앞두고 시장이 거래량도 많지 않고 이익을 일단 차익을 실현하고 추수감사절 넘어가고 싶은 그러한 심적 효과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크게 하락했고 외신에 따르면 12월 FOMC에서 금리를 추가 인하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날 시장 참가자들은 다양하게 발표될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집중하면서 보수적으로 시장에 임했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생각보다는 하락을 했고 PC 물가지수는 예상대로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코어 PC 물가지수가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줬다.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줬다는 거죠.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21만 3천 명, 시장은 21만 6천 명을 예상했는데 살짝 줄어든 수치죠. 다음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3분기 확정치 연율 2.8 그대로, 네, 잠정치 그대로 확정이 돼서 속보치가 이제 잠정치로 똑같이 되는 거예요. 속보치가 2.8였는데 잠정치도 2.8. 다음에 이제 확정치가 다음 달에 발표되죠. 10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가 전월비는 0.2, 전년비는 2.3. 이 정도는 괜찮았는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물가 지수는 2.8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예상과는 일치했지만 오르는 그런 트렌드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는데 안도감을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시장에는 불안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어 PC 물가지수가 2.8, 요즘 보십시오. 2.6, 8월에 2.6, 9월에 2.7, 10월에 2.7, 11월에 2.8 빠지지 않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짝 슬라이스하게 올라가는 모습, 이것도 과연 물가가 잡히고 있는 거냐 의구심을 줬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오늘 시장의 하락으로 작용한 트리거가 됐다
거기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물량을 줄이고 가는 모습이 섞여 있는 거죠. 이날 여러 종목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먼저 델이 13% 이상 급락하는 모습.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죠. 네, 특히 PC가 잘 팔리지 않았다. 컴퓨터 프린터 제조기 휴레패커드도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면 13% 이상 하락.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안 좋았죠. 반대로 사이버 보안업계의 선두기업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시장 기대보다 약한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5% 이상 하락.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안 좋았는데 AI 반도체 전문 기업인 안바넬라라는 기업이 있는데 낙관적인 4분기 전망에 비하면 그나마 안바넬라는 소폭 상승한 모습. 다 안 좋았는데 살짝 상승하는 기업도 나타났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기업 실적이 안 좋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날 조정을 받았던 코인 관련주들, 코인베이스드 주가도 5%대 하락, 상승. 그다음에 비트코인 최대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10%대 각각 상승. 오늘 비트코인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다음에 패션 인테리어 소품 전문 업체인 어번 아웃피터스도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15% 이상 급등.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은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중국에 뭔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세가 시장에 이 두 기업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전날 이게 행정부 관세 정책을 총괄할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라는데 USTR의 강경 매파 관세론자인 제이미스 그리어라는 통상 관세론자를 임명을 한 거죠. 네. 이렇게 관세 무역 보복 이런 쪽으로 진영을 짰습니다. 금융시장 키포인트 봅시다. 미국 10월 PC 물가지수 2.3, YY로 코어는 2.8, 3분기 GDP 잠정치 2.8, 속보치와 동일, 주간 실업수당 건수 21만 3천 건, 멕시코 트럼프 관세 폭탄에 보복 경고를 했다.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가 있다. 트럼프 인수위 SE 위원장의 폴 애킨슨을 지명했다. 트럼프 2기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 엔비디아 매도론 고객의 매도론에 불을 지핀 거죠. 델과 HP 실적 부진, PC 시장 회복 둔화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가 바이든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라. 일본 제철에 US 스틸 인수권을 승인을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제가 봐서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떴는데 AFPI라는 미국 우선정책연구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이제 트럼프가 만든 거죠. 미국 우선정책연구소 AFPI. 이 여기서 나온 인물과 전략이 지금 트럼프의 모든 것들을 다 휘어잡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4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AFPI는 현대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보다 더 큰 영향을 발휘할 준비가 돼 있다. AFPI는 별다른 홍보 없이 트럼프 캠프의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다시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관련된 인사가 롤린스 농무부 대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출신이라는 거죠. 다음에 교육부 장관에 발탁된 맥라운도 여기 출신이다. 그렇죠. AFPI는 트럼프 최측근 두뇌에 수십 명이 포진되어 있다. 트럼프 일기 시절 핵심 관리도 대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로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AFPI가 발간한 정책집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미국 우선지 아메리카 퍼스트의 접근 공동 저자이기도 하죠. 저자 중에 트럼프 관세 정책을 설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USTR 대표도 이 연구진에 포함될 정도로 AFPI가 상당히 지금 트럼프의 인물과 머릿속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주요 경제지표와 주가지수 한번 봅시다.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네. 106.059. 반대로 엔화가 151.1엔까지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 우리 원화도 1390원대 초반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강세로 돌아선 거죠. 네. 금리도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2년짜리 4.219, 3.5bp 하락. 10년짜리는 4.251, 5.4bp. 오늘 금리가 그나마 안정을 찾아줬다. WTI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68.8달러. 네, 금도 소폭 상승 2663달러. 테슬라는 1.4% 하락을 하고 있네요. 333달러. 엔비디아도 1.37% 하락 135달러. 그 공포스러운 뉴스에 비해서는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애플은 마이너스 0.06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ARM 마이너스 2.62, AMD 마이너스 1.23, 울타비트는 4% 이상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오네요. 네. 팔란티어는 보합 65달러. 팔란티어 사라고 그랬죠. 1차 상승이 끝났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가 2차, 3차 상승하고 장기 투자 최고다. 이건 100달러에서 2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일라이미는 마이너스 0.17. 네.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3.66. 반도체들이 많이 빠지네요. TSMC 마이너스 1.69. 결국 칩스법을 폐지하겠다는 거죠. 보조금은 확실히 줄이는 것은 100% 맞을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은 5.87% 상승하며 97,000달러로 다시 크게 상승해서 정글점을 다시 트라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다시 펀더멘털로 돌아와서 미국은 소비와 제조업 이 두 개로 이루어지는데 소비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의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소비는 굉장히 강하죠. 모든 지표는 소비는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제조업이 죽을 쓰는 모습인데 내년에 제조업은 과연 부활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모 애널리스트가 쓰신 글을 한번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논리는 미국 제조업은 약하지 않다. 점점 더 강해진다. 이 논리가 기본 핵심이십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 회복이 머지않아 보인다. 올해 미국 제조업은 고금리 부담의 정치 불확실성,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수출 등 영향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여전히 지역 연원은 지적 연원이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는 지역마다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높은 시장 금리는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현재 모습이죠. 하지만 대선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향후 제조업 경기 개선이 기대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업황 지수를 보면 당장 제조업 활동은 부진할 수 있겠으나 향후 경기 기대 지수는 대부분 서베이 지표에서 빠르게 상승 중에 있다.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낙관론이 있다는 거죠. 제조업 경기 회복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의사결정이 미뤄진 카펙스 지출이나 고용 관련 지표는 역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을 대비한 내년의 기대치가 숨어있는 미국 카펙스 지출 관련 서베이는 지표는 개선 중에 있다. 제조업 생산 선행률표인 카펙스 지출은 향후 미국의 비주거용 투자 중심으로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즉 오리지널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최근 제조업 관련 카펙스 지출은 단순히 설비뿐만 아니라 탈글로벌에 대비해 미국 내 공급망 안정 및 생산성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는 거죠. 에너지 공급 안정을 위해 전력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숙련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 생산성 개선을 이끌 소프트웨어 관련 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거 이런 거죠. 네. 결론적으로 내년에는 미국 제조업 경기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면 소비도 좋고 좀 어리버리했던 제조업까지도 당당하게 좀 뭔가 돌아선다면 트럼프 정부가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출범하기 전에 시끄럽지만 이게 안정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오히려 올 연말로 흔들려서 내려올 때 주가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당연히 미국이 좋으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한국과도 당연히 연계성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카펙스 지출 검정 건데 이게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죠. 네, 이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다.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 대형 기업의 대출 태도 및 비주거용 투자도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좀 살짝 꼬리를 들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내년 상반기 미국 경제가 나쁠 것 같지 않다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으로 갑니다. 금일 미국 증시의 하락 영향으로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보조금 논쟁이 시장을 두들겨 팼는데 오늘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을 두들겨 팼고 테슬라까지 두들겨 패면서 관세와 반도체 보조금 폐지 뉴스가 한국 시장에도 오늘까지 뭔가 약세장을 이끌 그러한 트리거로 작용할 것 같다. 천수답 장세죠.
미국의 뉴스마에 연동되는 천수탑 장세. 이렇게 일기 때 트럼프를 경험을 했는데 막상 또 경험을 하니까 또 흔들리는 거죠. 그만큼 한국 주식시장 수급이 얇고 시장을 리딩할 섹터가 없고 정부 정책도 개판이고 뭐 지금 우리 정부는 식물정부. 네. 이러한 투자 환경이 국내 주식시장을 더욱더 연말에 춥게 느껴지는 거죠. 시장에 오직 이제 통신, 금융, 밸류업과 같은 연말 배당주로 가는데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그렇게 마음이 땡기지 않은 상황. 즉 종목이 안 보일 때 좀 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좀 쉬었다가 12월 말 쪽으로 갈수록 이제 많이 빠져있는 것들을 줍줍 또 내년 시장 전망을 보고 줍줍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때 정도 되면 관세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사람도 세팅이 되고 노이즈가 좀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전쟁도 좀 멈추고 이러한 것들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제거된 이후에 투자를 해도 충분치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장, 상당히 견디기 힘들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정신줄 똑바로 차리고 좀 줄이는 것이 좀 늦었다면 버텨야 돼. 눈 감고 버텨야 되죠. 그리고 좀 먹었던 것이 있으면 팔아서 좀 줄이는 그런 모습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블랙 프라이데이. 네, 상당히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 방향성을 잃어보시면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카페 주소 복사해서 넣고 치면 여러분들이 신청란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그것만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 AS 해드립니다. 유료니까 충분히 천천히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스터디 모임 한다고 그랬죠. 우주, 항공, 건설기계,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연말이라는 12월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12시부터 4시까지 4시간 빡세게 공부를 하면 여의도입니다.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오십니다. 애널리스트 2분하고 저하고 3사람이 이제 1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아주 좋은 3년 된, 4년 된 저희 스터디 모임이죠. 한 40명 정도가 모이는데 개인 투자가의 고수들하고 아주 공부의 난이도가 좀 높으신 분들도 있고 또 낮은 분도 있으니까 자기가 좀 뭔가 모르신다는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애널리스트들의 시장 전문가들의 기초부터 시작하는 다양한 시장 뷰와 그 다음에 섹터 움직임들을 좀 보시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공부가 됩니다. 이렇게 먼지를 쌓듯이 주식을 쌓는 게 하루아침에 마치면 그 다음에 다 쓰러지죠. 네, 주식은 먼지를 쌓듯한 그러한 작업이다. 인내의 작업이죠. 네, 고통스럽지만 이런 작업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다. 내공을 쌓아가는 과정이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